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다시피 야 진짜 답도 없다, 다 팔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또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하루 쉬면서 진정되나 싶었던 미국 증시는 또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증시는 결국 또 하락. 참고로 관세는 미국 시간 기준 9일 0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제품에 대해 결국 104%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기로 했기도 했는데요. 한국도 방위비 분담, 조선과 LNG 협력, 알래스카 합작 사업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글로벌 깡패죠. 이제 원하는 걸 다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중국도 이제 트럼프에게 항복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한 대행 트럼프 통화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 봤더니 어젯밤 한덕수 권한 대행과 트럼프가 전화를 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를 했다고 하며 28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얘기한 것은 조선, LNG, 무역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자 오늘 아침부터 LNG, 북극공 관련주, 특히 동양철관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나저나 트럼프도 참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정상, 맨날 전화 오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정상이랑 30분씩만 통화해도 일주일이 그냥 흘러갈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채권 금리가 5%가 급등하는 것은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를 보고 메리츠에서는 말이 안 되는 투매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기까지도 했는데 오늘 미국 10년물 금리는 4.5%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관세 때문이라고 전부 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관세 우려감 때문에 상승,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감으로 상승, 그리고 관세로 인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에서 미국의 채권을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중 싸움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둘 다 당분간은 양보를 안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양보 안 해도 되니까 더 심각하게 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딱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서로 어디를 공격할 거냐 전면전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서로 이제 약속 대련을 하고 끝내는 것처럼 이번 투닥투닥도 이제 슬슬 공포감이 우리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서로의 약속 대련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환율도 비상입니다.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1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여기 34%와 50% 관세에 대해서 맞불을 놓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 1,500원 진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달러화 강세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다시피 야 진짜 답도 없다, 다 팔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반대매매 공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중에 담보 부족 계좌가 계속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4배나 증가했다는 소식. B2는 저는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썼으면 해요. 물론 지금 같은 장에서 진짜 욕심나기도 합니다. 이거 좀만 땡겨가지고 이렇게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나긴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생 잘 쓸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히게 투자를 해도 99번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 한 번만 삐끗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5%씩 이틀 연속 빠졌던 거.
그런 거 한 대 맞으면 시장에서 아웃이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죠. 자, 저도 솔직히 지금 계좌 보면은 답이 없긴 합니다. 이거 본전 회복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지만 또 해내야겠죠. 이렇게 하락장 다음에는 상승장이 오고 그때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주식을 살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딱히 보이진 않네요.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먹통이었던 키움 이제는 해결을 했나 보네요. 일단은 뭐 다른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고요. 사과를 하면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체 고객 대상으로 국내 주식 수수료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기간 키움증권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생 무료 계좌를 쓰고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자사주 매수. 셀트리온도 좀 오랜 기간 오른쪽으로 기고 최근에도 또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500억이나 자사주 매수를 한다고 하며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케어도 셀트리온을 매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보면은 그만큼 뭐 자신이 있다, 저점의 신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은 이번 관세 이슈 등으로 인해 지금 셀트리온이 저평가에 들어왔다고 판단해서 자사주를 크게 매입한다고 합니다. 과연 셀트리온 여기가 저점일까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우려감이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주가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네이버는 지난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출시했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생각보다는 아쉽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임원들이 상여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점, 이 부분도 좀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셀트리온과 반대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네이버의 상승 모멘텀이 커진다고 하고, 가을투자증권은 네이버의 플러스스토어 앱 출시와 쇼핑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커머스 부분 호조가 기대가 되며 AI 전략이 순항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반기는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커머스 매출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3천억의 추가 매출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이버와 카카오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지만 카카오는 여전히 전망이 좀 어두운 편이라고 합니다. 자, 카카오가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1분기 카카오의 연결 실적이 영업수익 1.9조 원, 영업이익 900억으로 컨센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대차증권도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부진할 것 이렇게 말을 했고 특히 콘텐츠 부분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카카오톡 내 발견이라는 걸 만들어서 숏폼의 피드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AI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으로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부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8%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금까지는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나름 버티기도 했지만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1분기 성적이 아쉬울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엔터의 매각 기사도 영향을 줬는데요. 카카오엔터가 글로벌 투자 유치와 SM엔터 인수까지 몸집을 키워왔었는데 하지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상장이 아니라 지분 매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SM 왜 샀나 이런 생각도 들죠.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SM과 DOE 등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각에서는 매수기다라는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 엔터는 누가 사갈까요? 자, 현재 카카오 엔터의 지분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무려 11조 원 밸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먼저 누가 사갈까입니다. 무려 11조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인수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은 NC소프트, 크랩톤, 하이브, 대형 PE 이 정도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친구들 순연금 흐름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이제 눈을 돌려야 텐센트나 해외 엔터 기업들이 매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매각 지분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를 제외한 투자들의 지분은 약 34%나 된다고 하는데 투자 시점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단일 인수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통매각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사공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엔터 매각도 시끌시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여행주는 한번 체크해보자. 자, 여행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SK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관심을 조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자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작년 말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다시 반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한 작년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 수는 2,900만 명인데 올해는 3천만 명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침 가까운 5월 그리고 10월에 긴 연휴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이러한 기업들을 언급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미용기기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언제 이 하락이 멈출지 마침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저점을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